102페이지 3에서 점유의 태양이 나오죠. 태양이라는 말 뜻은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점유의 모습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나오죠. 일단 점유라고 있으면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되고요. 또 선임이 추정이 되고 평온함이 추정이 되고요. 공연함이 추정이 됩니다. 다만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죠. 뭐냐면 무과실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의 취득 말씀드리면서 선의 평온 공연은 추정받음으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고 무과실은 추정받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우리가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우리가 타주점유라고 하죠. 선의 반대말은 악이,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이기 때문에 반대말은 폭력에 의한 점유. 공연은 공개적이란 말이니까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에서 은비한 점유.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가 되죠? 유과실이 되는 거죠. 그 점유는 총 10가지 모습을 떠요. 이게 종류가 아니라 뭐죠? 점유의 태양 모습이에요. 이런 얘기죠. 제가 카메라를 훔쳤습니다. 왜 훔쳤을까요? 가지려고. 따라서 저의 점유는 뭐죠? 자주점유고. 남의 카메라인지 알았으니까 뭐죠? 악이고. 몰래 훔쳤으니까 뭐죠? 은비한 점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10가지는 점유가 띄게 되는 뭐예요? 모습을 띠고 이 10가지가 뭐죠? 뭐 바둑이 무늬처럼 이렇게 조합이 돼서 점유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요 5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점유를 우리가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돼요? 하자 있는 점유 이렇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하자 있는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점유권이란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악의 점유자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폭력에 의한 점유자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시험에 악의 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악이라 하더라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청구권을 뭐 할 수 있죠?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자주와 타주죠. 생각해 볼 것은 구별하는 기준이죠. 뭘 가지고 구별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거나 교환이거나 증여면 자주점유고요.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그러면 빌린 거니까 뭐죠?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데 요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점유예요.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죠. 그렇지만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했습니까? 가지려고.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주점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남의 거예요. 타인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유고. 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뭐예요? 자주점인 거죠. 여기서까지 문제 없는데 문제는 우리 판례는 무효래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에도 자주고 처분권이 없더라도 뭐예요? 자주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타주점유라는 얘기겠죠. 이 판례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무효인지를 알면서 매매 계약을 왜 했겠어요? 가지려고. 그죠? 다 자주죠. 물론 알았다면 선의가 아니라 뭐예요? 악이겠죠. 근데 우리 판례는 아니 알았으면 악의가 된다는 이건 인정되지만 왜 갑자기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고요. 학자분들이 대단히 뭐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 이게 논리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매가 무효다. 무슨 점입니까? 자주죠. 무효임을 알면서 했다 그러면 뭐예요? 타주.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다. 자주.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했다 그러면 뭐예요? 타주.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 자주. 처분권이 없음을 알면서 했다 그러면 뭐예요? 타주. 그래서 결국은 이 알면서란 말이 대단히 뭐하게 돼요? 중요하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자주점유나 타주점유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타주점유였다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 교재 나와 있죠?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더 이상 타주가 아니라 뭐죠? 자주점유로 바뀌고요. 두 번째, 새로운 권원이 존재하게 되면 이때는 타주에서 뭐죠? 자주로 바뀌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임차인이거든요. 임차인인데 그럼 저는 뭐죠? 타주점유죠. 근데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 세입자인데요. 이제부터 제가 이 아파트를 제가 갖겠습니다. 제 겁니다. 라고 우긴다면 쫓겨나겠죠?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그때까지는 뭐예요? 자주다. 다시 말하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타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자주로 바뀌는 거죠. 제가 세입자입니다. 타주죠? 근데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기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저의 신분이 임차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타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자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하단에 2번 점유에 전환해가지고 기억 새로운 의사 권원에 의한 경우 니은번 소유의 의사를 뭐죠? 표시한 경우 그 다음에 디귿번은 점유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사실만으로 타주점유자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뜻이죠? 등기는 고려사항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권을. 그러니까 등기를 해서 그 사람이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고려 대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원인에 따라서 뭐예요?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의 상단에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요,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자주에서 뭐죠? 타주로 바뀌어요. 그럼 교재 잠깐 볼까요? 교재 상단에 보시면, 기억, 인도 의무에서 부동산의 경락허가 매매대금의 수령,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얘기죠.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자주점이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가 됐어요. 그럼 저는 그 아파트를 누구한테 인도해 줘야 돼요?
경락인에게 인도해 줘야 되니까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라는 거죠. 제가 그 아파트를 팔았어요. 팔고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그 아파트 매수인에게 인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는 거죠. 니은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된 후 매수인의 점유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수인은 무슨 점입니까? 자주 점유인데. 그죠?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돌려줘야죠. 뭐가 생깁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생기니까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뀐다.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주 점유자에게 뭐가 발생하면요? 인도 의무가 발생하면 뭐죠? 자주에서 뭐로 바뀝니까? 타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3번에 가지고 판례가 나오는데 판례는 뭐 큰 의미는 없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191조 2항이에요. 법조문이죠. 읽어볼게요.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돼요. 자, 이런 문제죠.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소송이 제기됐어요. 근데 이것이 가슴 아프게도 점유자가 패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 목적물을 뭐 하게 됐어요? 반환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람은 자주했다 하더라도 타주 점유가 돼요. 왜요? 인도해 줄 의무가 생기죠. 언제? 패소 판결 확정 시. 따라서 패소 판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무슨 점인 거죠? 타주 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선의에서 뭐로 바뀌어요? 악의로 바뀌어요. 그 시점은 소재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선의가 아니라 뭐죠? 악의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 선의는 뭐예요? 모르는 거고 악의는 뭐죠? 아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남의 물건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내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실제 소유자고 내 건데 내놔라고 뭐예요?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이미 뭐죠?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패소 판결 나면 타주인가요? 인도 의무는 언제 발생합니까? 판결이 확정돼야 그때 비로소 뭐가 발생합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생기니까 인도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 뭐죠? 패소 판결 확정 시가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과실 없는 점유 과실은 있는 점유 4번 하자 있는 점유 하자 없는 점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례들이 나오죠. 자, 판례를 봐야 되는데 1.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요 토지 전체를 점유한다면 을의 공유 지분 범위 내에서 갑의 점유는 뭐죠? 타주예요. 왜요? 을의 공유 지분이 있음을 알면서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읽을게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뭐라고요? 잘 알면서가 나오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넘기셔서 3번입니다. 3번은 요겁니다. 자, 점유자는 자주 점유를 뭐 받아요? 추정받아요.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소송을 누가 제기해서 패소한 거냐면 회복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고 선의에서 뭐죠? 악의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경우에는 자주에서 타주로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점유자는 자주 점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도 없는데 지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더라도 여름이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고요.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회복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패소시켜야 자주에서 뭐죠? 타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보죠. 3번. 스스로 왜 마이크가 이러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한을 뭘 주장했어요. 할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따라서 자주점유 중이 뭐 되지 않습니까? 깨지지 않습니다. 4번 아까 말씀드렸고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어요. 이게 상당히 초과했던 게 문제가 아닌데 그럼 결국은 남의 땅이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상당히 초과했다면 알았을 테니까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다. 이런 취지. 그 다음에 6번 소유자가 제기한 누가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소유자가. 그러면 패소 판결하게 되면 자주에서 뭐로 바뀌죠? 타주로 바뀌고요. 7번 무가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건물의 부지가 타인의 소유란 사정을 잘 알면서니까 결국 뭐예요?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죠. 그 다음에 8번 새로운 권한이 상속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상속은 뭐가 아니에요? 새로운 권한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예요? 상속시켜요.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 해야 돼? 타줘야 돼. 그래서 상속받았다 그래서 타주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자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끝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점유 취득해가지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 취득의 효과가 나오는데 일단 취득 부분 보시기 바라고 3번 점유 취득의 효과 해가지고 2. 승계 취득의 효과 해가지고 1. 점유의 분리 병합이 나오죠. 이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죠. 예를 들어서 갑이 15년을 점유했고요. 을이 그것을 승계받아서 5년을 점유했다면 을에게 선택권이 인정됩니다. 을은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가지고 20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갑의 점유는 악이었고 을의 점유는 선이었다면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선의의 5년이지만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악의 20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뭐가 돼요? 승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선택권을 왜 인정할까요? 취득수와 관련돼요. 그죠?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취득수 할 수 있는데 요 점유는 자주 점유면 되고요. 평온하고 공연하면 되고요. 선악 불문하고 과실의 점도 불문해요. 따라서 악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20년 지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재판이라는 것이 항상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럼 결국은 악의 20년을 주장하면서 취득수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합산을 주장했으니까. 문제는 만약에 악의 20년을 주장해서 승소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라면 깔끔한데 을이 만약에 패소를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20년 동안 지료를 내야 돼. 왜냐하면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주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을의 입장에서는 취득시효 주장해도 재판은 질 것 같아요. 그럼 깔끔하게 뭐죠? 선의 5년을 주장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땅은 못 뺐지만 지료는 안 내도 되니까. 근데 만약에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승소할 자신이 있으면 차라리 뭐죠? 악의 20년을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해 두시고. 근데 마지막으로 갑에서 을로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을은 악의 20년만 주장해야 되고요. 선의의 5년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예요? 승계시켜요. 아버지가 악이면 뭐죠? 아들도 뭐예요? 악해야 돼. 끝이죠. 그 다음에 5번 점유권의 소멸에서 상식적인 얘기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시면 점에 효력해서 1, 점의 추종적 효력해서 1, 태양의 추정 요거죠. 자주점유 선의평온 공연함이 뭐죠? 추정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요. 2번 권리의 적법 추정입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1. 물주법 밑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권리가 결국은 뭘 말하냐면 소유권을 말해요. 옆에다가 소유권 이렇게 매맞자고요. 그렇게 됩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죠? 추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인간이 저 안경 주인이구나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무엇을 추정받는 거죠? 소유자를 추정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200조인데 이 규정은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임을 뭐 받지 못해요? 추정받지는 못하죠.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임을 추정받고 있습니까?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 뭐죠? 추정받습니다. 결국은 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고요. 부동산은 뭐예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인적 범위를 보지 마세요. 이게 지금 옛날 판례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1번에서 뭐가 나오나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유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반드시 한 문제를 내요. 많이 낼 때는 두 문제. 그래서 반드시 내는 게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걸 반드시 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낼 때도 있고 어떻게요? 안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반드시 내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문제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게 됐어요. 요 두 사람 간의 문제가 뭐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예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점유자는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유치권자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지상권이다, 유치권이다, 전세권이다 이렇게 뭔가 이유를 가지고 점유하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민법에 뭐가 되어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뭐요?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된 사람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점유자 회복자를 공부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점유자는 임차인, 회복자는 뭐죠? 임대인. 이렇게 대입하시면 이게 완전 뭐죠? 삼천포예요. 다시 한번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규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임차권이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뭔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여기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죠. 여기 보면 항상 떠오르는 얘기가 그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를 만들어줬더라고요. 영화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참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원룸을 살아요. 일본 남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퇴근하고 오면 혼자 사는데 물건이 조금씩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상해서 뭐죠? CCTV를 달아놨더니 뭐죠? 그 사람이 출근하면 다락에서 어떤 여자가 기어나와요. 기어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낮에는 막 지집인 것처럼 막 TV도 보고 막 이러면서 하다가 그 남자가 뭐죠? 퇴근할 때 되면 어떻게 다시 다락방으로 몰래 들어가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점유자.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 무서웠을까요? 여자라서 기뻤을까요? 아무튼 CCTV 전에 보니까 나오는데 일본 영화 링이라는 영화 있죠. 귀신이 막 이렇게 TV에서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총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 머리 길어가지고 다락방에서, 그죠? 자, 세 가지 문제가 됩니다. 첫째,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첫째,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것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도 없고요. 또 지료나 차임을 뭐 할 필요 없죠?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다만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지료나 차임을 뭐 해야 됩니까? 지급해야 합니다. 뭐라면요? 악의 점유자라면. 다만 수취하지 못했다면, 특히 과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대가라도 뭐예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가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죠. 제가 개를 키우는데 남의 집 개인지 몰라요. 선이에요. 근데 그 개가 몰랐어요? 새끼를 낳았다면 저에겐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그 개를 뭐예요? 가질 수 있고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남의 집인지 뻔히 알면서 개를 데리고 있는데 그 개가 뭐죠? 새끼를 낳았다면 저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그 새끼를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제가 만약에 전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새끼 중에 몇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과실을 뭐 하지 못한 거죠? 수취하지 못했으니까 이때는 대가라도 뭘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죠?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민법은 선이면 과실 수취권이 있고 악이면 과실 수취권이 없다를 규정해 놨고요. 선이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어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고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도 없고 부동산이면 지료나 차임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상대방이 피해를 입죠. 뭐 때문에? 과실 때문에. 그러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뭐죠? 불법행위잖아요. 그럴 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 까지 이해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는 이런 거죠.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이 사과나무가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나무가 을의 소유예요. 근데 갑은 이 나무가 을의 소유인지 몰랐어요. 선이죠. 근데 주의를 기울였다면 을의 나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을이 돼가지고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예를 들어서 2박스를 땄어요. 사과 을에게 줘야 되느냐?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선이고 과실이 있더라도 뭐가 있는 거죠? 과실수취권이 인정이 되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갑의 과실 때문에 뭘 입어요? 손해를 입었죠. 따라 을은 갑에게 사과 자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볼까요? 과실의 점유 취득해가지고 하단의 1, 선의 점유자는 뭐죠? 과실수취권이다.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지만 그에게 뭐가 있으면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폐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해요? 진다. 따라서 과실이 있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과실수취권은 있지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해줘야 돼요? 손해는 배상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이죠. 자, 이겁니다. 자, 소가 제기되면 더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이죠? 소 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죠. 따라서 요때부터 차임이나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습니다.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됩니까? 소 제기 시부터. 따라서 이 사람은 소 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차임이나 치료를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 왜냐하면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물이 멸실훼손이 됐어요. 회자 이게 맞나요? 아, 헷갈려. 그죠? 아, 잘못됐죠. 그죠? 아이고, 이런. 이거 저기죠? 그래서, 맞죠? 그죠? 아우, 저는, 우리 한글이 어려워. 자, 멸실훼손이 됐어요. 그죠? 일단 둘로 나뉩니다. 점유자에게 멸실훼손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와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죠. 일단 점유자에게 멸실훼손에 대해서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책임을 안 져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뭘 져요? 책임을 져요. 그죠? 이거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뭐 임차권도 마찬가지고 뭐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전세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제 보니까 그 영국에서 큰 불 났죠. 24층 아파트가 뭐 불 났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아침에 뉴스 키니까 뭐 영국에 있는 24평짜리 고층 아파트가 그래서 아이고 있는 사람들 큰일 났다. 좀 있는 집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뭐 40 몇 년 된 뭐 후질그런 아파트고 또 이게 뭐죠? 그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라더라고요. 방이 뭐 2칸밖에 없고 뭐 이렇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뭐죠?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불났어요. 그 집, 그 아파트가. 그러면 누가 큰일 난 거예요? 제가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옆집에 불이 저한테 옮겨 붙었어요. 누가 큰일 난 거예요? 집주인이 큰일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점유자든 임차이든 전세권자든 책임을 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의과실인 거죠. 근데 만약에 옆집에 불 붙은 게 저희 집에 옮겨 붙었다면 저한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집주인이 큰일 난 거예요. 왜요? 집 망가졌으니까 고쳐야죠. 저는 아무런 책임을 안 지니까 저한테 뭐예요? 전세금,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잘못을 했는데 집이 불났어요? 그럼 누가요? 제가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수리비를 이 집주인은 전세금, 보증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깔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죠? 고의나 과실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노숙자 그 아가씨가 몰래 들어와 사는데 불났다. 근데 그 불난 것에 대해서 노숙자 아가씨에게 뭐죠?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뭘 하는지? 책임을 안 지죠. 지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게 되는데 내용은 이렇죠. 선이 이고 and 자주점유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돼요. 악이 이거나 또는 타주면 이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뭐죠? and와 또는이죠. 다시 말하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점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이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자주 점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일단 비용은 두 가지가 있죠. 수리비,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 뭐가 있어요? 계량비가 있어요. 일단 필요비든 유익비든 이 비용은 점유자는 선, 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의의 점유자도 필요비 청구할 수 있고요. 악의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어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때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그죠?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왠지 선의 점유자가 청구하는 건데 악의 점유자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필요비는 누가? 악의 점유자가 청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이면 뭘 수취하게 돼요? 과실을 수취하죠.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이거 최근에 여기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점유자가 선이어서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필요비는 실질적으로 누가 청구하는 거죠?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해서는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증가액, 증가분 또는 지출비용 중 지출비용이죠. 아무거나 선택해서 청구하면 되는데, 선택해서 지켜야 되는데, 누가 선택하냐면 회복자가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요 유익비에 대해서는요, 우리 판례가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다. 허락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는 것은 뭐에만 있어요? 유익비만 있는 거죠. 필요비는 상환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는 필요비의 경우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죠? X. 뭐냐면 유익비만 상환기간을 허용합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쭉 나오니까 한번 어떻게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부분도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판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조문이 중요한 거니까 법조문의 내용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넘겨보시면 3번 점유보호충구권이 나오는데 점유보호충구권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